그날 밤 침대 위에서 그분이 꺼낸 거대한 물건을 보고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평생 그런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67세에 재혼했습니다. 초혼인 남편은 70세. 첫날 밤에 그가 보여준 뜻밖의 행동, 아직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몇십 년 만에 누군가와 같은 침대에 누웠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옆에서 그분이 갑자기 이불 속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저를 너무나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드릴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67세 김미숙 할머니의 황혼 재혼 이야기입니다. 첫날 밤 초혼인 남편이 보여준 뜻밖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김미숙입니다. 제 나이에 이런 사연을 보내는 게 쑥스럽지만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저는 40년 전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딸 하나를 남기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요. 그 후로 저는 딸 하나 키우는데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재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딸에게 새 아빠를 만들어주는 것보다 혼자서라도 든든한 엄마가 되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월이 흘러 딸은 훌륭하게 자라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저는 어느덧 혼자가 되었습니다. 딸은 해외에서 살게 되었고 저는 한국에 홀로 남았지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노인정에서 한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박철수, 올해 70세인데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노인정에서 만나는 친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따뜻한 마음씨와 배려심에 마음이 끌렸어요. 철수 씨는 평생 부모님을 모시며 살았다고 해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생각할 여유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와 철수 씨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비슷한 상처와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식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서로에게 의지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어느새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딸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딸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을 걱정했다며 좋은 분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딸이 해외로 떠난 후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아침을 챙겨 먹고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한 뒤 노인정에 들러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날도 평소와 같이 노인정에 갔습니다. 노인정에 들어서자 낯선 얼굴이 보였어요. 나이가 지긋한 남자분이 창가에 앉아 바둑을 두고 계셨죠. 우리 동네에서는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지만 먼저 다가가진 않았어요. 아이고, 미숙 씨 왔어. 여기 우리 동네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이야. 박철수 씨라고. 김옥순 할머니가 저를 불러 그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철수 씨는 바둑에서 눈을 떼지 않고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저는 인사를 드리고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날은 노인정에서 특별히 건강 체조 강사가 오는 날이었어요. 강사 선생님이 오셔서 모두 일어나 체조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체조를 따라했죠. 처음에 철수 씨는 참여하지 않고 구경만 하셨어요. 아이고, 허리야. 체조하던 중 갑자기 제 허리에 통증이 왔습니다. 오래된 디스크 때문에 가끔 그랬어요. 저는 얼굴을 찡그리며 잠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때 철수 씨가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허리가 아프신가 봐요. 내 오래된 디스크라. 저도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잘 알아요. 잠시 앉으시는 게 좋겠네요. 철수 씨는 제게 의자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파스를 꺼내 건네주셨죠.
이 파스가 효과가 좋아요. 저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작은 배려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진심 어린 위로였어요. 그날 이후로 철수 씨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기 적적해서 이 동네로 이사 왔다고 했어요. 평생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결혼할 기회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부모님이 제게 주신 사랑이 너무 컸거든요.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철수 씨의 그런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요즘 세상에 부모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자식이 몇이나 될까요? 철수 씨는 평생을 부모님을 위해 살았지만 그 얼굴에는 후회가 아닌 감사함이 묻어났어요. 우리는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인정에서, 그 다음에는 동네 산책로에서, 그리고 카페에서 차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어요. 철수 씨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한 번 말문이 트이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어릴 적 추억이나 부모님과의 에피소드를 말할 때면 눈이 반짝였죠. 저와 철수 씨의 관계가 조금씩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어 나무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동네 뒷산에 단풍 구경을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도시락을 싸왔어요.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정성스럽게 싸온 김밥이었어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어머니께 배운 솜씨로 맛은 없을 수도 있어요. 철수 씨는 쑥스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평생 혼자 살면서 요리를 해온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김밥 속에는 다양한 재료가 들어 있었고 간도 적당했습니다. 맛있네요. 제가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사실 어젯밤에 몇 번이나 연습했거든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70세의 남자가 누군가를 위해 밤늦게까지 김밥 만드는 연습을 했다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산중턱에 있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고 바람에 나무잎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어요.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나이도 과거의 아픔도 모두 잊은 채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즐겼습니다. 미숙 씨,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40년 전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지만 이제는 흐릿하게만 기억이 났습니다. 남편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오곤 했죠. 딸아이를 너무 사랑했고요. 주말이면 항상 딸아이를 데리고 놀아주었어요. 말을 하다 보니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사고가 난 그날도 딸아이 생일 선물을 사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날 비가 많이 왔거든요. 미끄러운 도로에서 사고가 났대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철수 씨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따뜻한 손길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미숙 씨는 정말 강한 분이세요. 혼자서 딸을 키우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딸아이가 있으니까요. 제가 무너지면 딸아이는 어떻게 되나 싶어서 하루하루 버텨냈죠. 철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외로웠어요. 평생 부모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전해졌어요. 그날 산에서 내려오는 길, 철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그 손길이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의 손길처럼 편안했습니다. 미숙 씨, 우리 앞으로도 같이 산책해도 될까요? 네, 좋아요.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갔어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되었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철수 씨는 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특히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철수 씨의 어머니는 참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가게를 운영하셨고 그 돈으로 철수 씨를 대학까지 보내셨대요. 철수 씨가 직장을 갖게 된 후에도 어머니는 계속 일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그만두시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일이 내 낙이다라고 하시면서 계속 일하셨어요. 70세가 넘어서야 겨우 가게를 접으셨죠. 그런 어머니가 몇 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 정도였지만 점점 심해져서 결국 철수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 날이 제일 괴로웠어요. 너 누구냐고 물으시는데 그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 씨는 3년 동안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았다고 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더 소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제가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어머니가 저를 키우실 때처럼 제가 어머니를 돌봐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철수 씨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부모님에게 헌신적인 아들은 드물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은 철수 씨의 집에 초대받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였어요. 거실 벽면에는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이 사진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찍은 거예요. 그날따라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셨거든요. 오랜만에 또렷한 정신으로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셨죠. 사진 속 어머니는 병마로 쇠약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아들의 어깨에 기대어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철수 씨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혼자 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라고요. 철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생각해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혼자 살아온 터라 누군가를 만나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막막했대요. 그런데 미숙 씨를 만나고 나서 어머니의 말씀이 자꾸 생각났어요. 혹시 어머니가 미숙 씨를 보내주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저 역시 철수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재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철수 씨를 알아가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해가 되고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식사도 함께하고 때로는 영화도 보러 다녔어요. 우리 나이에 영화관에 간다는 게 조금 어색했지만 그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3월 14일 화이트데이였어요. 저는 그런 날을 특별히 챙기지 않았지만 철수 씨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미숙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네,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작은 깜짝 선물이 있어서요. 저녁에 제 집으로 와주실래요? 호기심이 생겼지만 더 묻지 않고 저녁에 철수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자 향긋한 음식 냄새가 났어요.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소고기 미역국, 잡채, 불고기,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제가 요리를 잘하진 못하지만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레시피대로 만들어 봤어요. 오늘이 화이트데이이기도 하고 특별한 날을 함께 보내고 싶어서요. 저는 감동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70세의 남자가 특별한 날을 위해 이렇게 정성을 들였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그런데 미역국은 왜 끓이셨어요? 그게 미역국은 어머니가 항상 특별한 날에 끓여주셨거든요. 생일이나 명절이나. 그래서 저도 특별한 날엔 미역국을 끓이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 말에 저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철수 씨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거든요. 고마워요, 철수 씨. 정말 감동이에요. 식사를 마친 후 철수 씨는 조그만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은반지가 있었어요.
미숙 씨,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청혼에 저는 놀랐습니다. 물론 우리 사이가 깊어졌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결혼이라니. 솔직히 말해서 두려움도 있었어요. 철수 씨, 저희 나이에 나이가 많다고 행복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철수 씨의 진지한 눈빛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딸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걱정이 앞섰어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철수 씨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따뜻한 배려가 저를 더욱 감동시켰어요. 집으로 돌아와 밤새 생각했습니다. 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렜어요. 철수 씨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더 풍요로워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솔직하게 철수 씨와의 관계, 그리고 청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도 기쁘고 응원할게요. 딸의 지지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바로 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철수 씨, 저 청혼 받아들일게요. 함께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요. 저의 대답에 철수 씨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를 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첫사랑을 이루게 된 그의 감정이 전해져 왔어요. 고마워요. 미숙 씨, 정말 고마워요.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우리는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예식보다는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하는 작은 모임으로요. 저는 딸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고 딸은 사위와 함께 한국에 오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두 사람의 살림을 어떻게 합칠지, 앞으로 어디서 살지 등등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지만 철수 씨와 함께 하나씩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 즐거웠어요. 미숙 씨는 어떤 스타일의 결혼식을 원하세요? 글쎄요.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첫 결혼식은 40년도 더 전이라. 그럼 이번에는 미숙 씨가 꿈꿔왔던 결혼식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비록 늦었지만 우리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잖아요. 철수 씨의 제안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었을 때는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었지만 지금 이 나이에 드레스라니 조금 부끄러웠어요. 너무 화려하지 않게 단정한 드레스는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미숙 씨는 어떤 옷을 입어도 아름다울 거예요. 나이 들어 누군가에게 아름답다는 말을 듣는 것이 이렇게 설레는 줄 몰랐습니다.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드레스샵에 가서 드레스를 고르는 날 딸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딸은 저보다 더 열심히 드레스를 골라주었어요. 엄마, 이 드레스 정말 예뻐요. 한번 입어볼래요? 딸이 골라준 드레스는 순백색에 소매가 있는 단정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제 나이에 맞게 너무 노출이 심하지 않으면서도 우아한 느낌이 났어요.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전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여자로서의 삶을 잊고 살았습니다. 오직 엄마로서만 살아왔지요. 엄마, 울지 마세요. 엄마는 정말 아름다워요. 딸이 옆에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가 행복해서 정말 기뻐요. 아빠도 분명 하늘에서 엄마의 새 출발을 축복하실 거예요. 딸의 말에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웨딩홀에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이 모였어요. 철수 씨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결혼식을 올려본 적 없는 그에게는 더 특별한 날이었을 거예요. 어머니, 이제 들어가실게요. 딸이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아버지가 신부의 팔을 잡고 입장하지만 저에게는 그 역할을 해줄 딸이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입장하는 순간 모든 이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철수 씨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감동,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철수 씨의 모습에 마음이 떨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저희의 특별한 날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으로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례사는 짧고 간결했지만 의미가 깊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두 분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철수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긴장했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는 박철수, 김미숙 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비록 늦게 만났지만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철수 씨의 서약은 간단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서약을 읽었어요. 저는 김미숙, 박철수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함께 웃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에 철수 씨는 당황한 듯 했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키스한다는 것이 쑥스러웠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그 순간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어요. 딸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저희 어머니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해외에 살고 있어 자주 찾아뵙지 못해 더 그랬죠. 하지만 이제 철수 아버님을 만나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어머니는 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혼도 하지 않고 오직 저만 바라보며 사셨죠. 이제는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아버님, 우리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딸의 말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철수 씨는 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걱정 마세요. 평생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약속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우리는 짧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요. 그곳에서 우리는 말 그대로 인생 2막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드디어 첫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호텔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방이었죠. 저는 화장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철수 씨는 침대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척 긴장되었습니다. 40년 만에 남자와의 첫날 밤이니까요. 게다가 철수 씨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던 분이라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보니 철수 씨는 침대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철수 씨는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그것을 감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눈에는 들어온 후였죠. 이게 뭐예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그 물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사진첩이었어요. 낡은 가죽 표지의 두꺼운 사진첩이었죠. 사실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철수 씨는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철수 씨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께한 사진들, 청년 시절의 모습, 그리고 부모님을 간호하던 모습까지. 평생을 혼자 살아온 그의 인생이 한 권의 사진첩에 담겨 있었어요. 미숙 씨, 나는 평생 결혼할 기회가 없었어요. 부모님을 모시느라 내 삶은 뒤로 미뤄두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만 이제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 삶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당신이 알았으면 해서. 철수 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그 순간 철수 씨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행복보다 부모님의 행복을 우선시했던 사람, 그리고 이제야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선 사람. 이건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예요. 철수 씨는 사진첩 사이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금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반지를 선물하라고 하셨어요. 40년 동안 간직해왔습니다. 철수 씨는 그 간지를 조심스럽게 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어요. 결혼식에서 받은 새 반지보다 이 오래된 반지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숙 씨, 나는 당신을 평생 소중히 여기고 싶어요. 비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그 시간 동안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철수 씨의 고백에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대했던 첫날 밤과는 전혀 달랐지만 오히려 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사진첩을 보여준 후 철수 씨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미숙 씨, 사실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또 있어요. 철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행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예요. 내가 결혼하면 아내에게 꼭 보여주라고 하셨죠. 상자 안에는 노란 편지지에 쓰여진 편지와 함께 작은 손수건이 접혀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편지를 제게 건넸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쓰신 편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철수 씨는 안경을 쓰고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그건 내가 드디어 평생의 반려자를 만났다는 뜻이겠구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내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엄마는 알고 있단다. 이제는 내 행복을 위해 살아가길 바란다. 이 손수건은 내가 내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선물로 받은 것이다. 비록 아버지는 일찍 떠났지만 우리의 사랑은 평생 내 가슴에 있었단다. 이제 이 손수건을, 우리 가족의 사랑을 내 아내에게 전해주렴. 그리고 내 아내가 될 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이 우리 아들을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하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어요. 혹시 서툴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과 아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들아, 이제 엄마는 떠나지만 너와 내 아내의 모습을 항상 지켜볼게. 행복하렴. 엄마가. 편지를 다 읽은 철수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저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그 편지는 저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거든요. 어머니는 절 만나지 못하셨는데도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어머니는 늘 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 믿는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미숙 씨를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철수 씨는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옅은 꽃무늬가 수놓아진 하얀 손수건이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보였지만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손수건을 미숙 씨에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요. 철수 씨는 손수건을 제 손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철수 씨의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철수 씨, 제가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보다 더 깊은 영혼의 교감을 나눈 특별한 첫날 밤이었어요. 제주도에서의 3박 4일은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오름도 오르고 바닷가도 거닐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철수 씨는 저를 위해 작은 카메라도 준비해 와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우리의 추억을 모아서 새로운 사진첩을 만들고 싶어요. 예전 사진첩에는 저 혼자였지만 이젠 미숙 씨와 함께니까요. 세월이 흘러 우리는 결혼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철수 씨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바로 우리의 1년을 담은 사진첩이었습니다.
처음엔 비어있던 페이지가 이렇게 추억으로 가득 찼네요. 사진첩에는 우리의 소소한 일상이 담겨 있었어요. 함께 요리하는 모습,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 때로는 다투다가 화해하는 모습까지. 그 어느 것 하나 특별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철수 씨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아침이면 함께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같이 운동하러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노인정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기도 하고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함께하기에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아요. 오랫동안 혼자 살았던 저와 철수 씨가 함께 생활하려니 가끔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서로의 습관이 달라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지요. 하지만 우리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우리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 적응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함께 노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철수 씨는 자주 이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아줍니다. 사실 우리 나이에 재혼한다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신경 쓰였고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철수 씨는 제 옆에서 잠들어 있어요. 가끔 코를 골아서 깨워야 할 때도 있지만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 누군가와 나의 일상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에요.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외롭게 지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67세의 새 인생을 시작한 저처럼 여러분도 행복을 향한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딛길 응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7세 김미숙 할머니, 재혼 첫날 밤, 초혼 남편이 보여준 뜻밖의 행동이라는 제목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사연 세상이었습니다.